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엊그제 포린 어페어스라는 미국의 저명한 외교 안보 전문 잡지가 베네수엘라의 무너지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칼럼을 게재했고, 포린 팔러시라는 역시 유명한 외교 안보 전문 잡지 역시 차베스의 유산은 베네수엘라의 붕괴다라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현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1970년대 초만 해도 라틴 아메리카, 곧 중남미에서 최고로 잘 살고 안정되었고 미국과 동맹을 견지한 미국의 우방국이라는 사실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발달했고 의료시설, 고등교육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유럽과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이민이 쇄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언론이 자유롭고 양당 제도가 발달해서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실현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베네수엘라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가난하고 독재자가 국민을 억누르고 학교의 반 이상이 폐쇄 방치됐고 의료시설은 거의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갖 부패가 만연하고 질병마저 확산되고 있고 폭력이 난무해서 세계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경에는 다른 나라로 탈출하려는 수백만의 인파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선거는 부정으로 얼룩지고 언론은 완전히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탄압받고 있습니다. 2018년이니까요. 금년 말이면 5년 전의 GDP가 금년 말에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한 달만 지나면 물가가 2배로 뛰는 초고속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의 몰락 과정은 어떻게 그토록 잘 살던 나라가 전쟁을 겪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빨리 완벽하게 무너질 수 있을까라는 수수께끼를 세계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차베스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지금 대통령인 마두로의 전임 대통령입니다. 차베스가 지금 베네수엘라를 무너뜨린 장본인입니다. 차베스는 이 칼럼의 분석에 의하면 쿠바의 카스트로 공산혁명을 흠모하고 이를 본받으려는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인물이었지만 놀라운 선동 능력이 있어서 말솜씨가 좋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그 불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5 국제 오일 값이 떨어지면 베네수엘라는 이제 오일에 의존하는 경제가 되다 보니까 약간 경제가 침체되는 수도 있는데 그런 때마다 이 불만을 선동한 것이 그 사람이 부상하는 주요한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이 민주적인 베네수엘라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좌파 운동에 가담했다가 쿠데타를 시도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감옥살이를 한 적도 있습니다. 추록한 후에 그 뛰어난 연설과 선동 능력을 발휘해서 국민들의 불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이후에 차베스는 전문가들의 무슨 자문이라든가 국민적 합의라든가 이런 것을 무시하고 무리한 사회주의 개혁 정책을 추진해서 사실상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이 무리하게
원자력 발전을 파기하고 이 말도 안 되는 교육 개혁들을 이 시도지사 좌파 교육감들이 시행을 하고 경제를 책임진 수장들이 재벌 잡기에 나서고 또 이 부동산 규제가 아주 서투르기 짝이 없어서 이 부동산 자체를 어느 정도는 시장 경제에 그 일임을 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한데 너무 무모하고 서투르기 짝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이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좌파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프레임에 사로잡혀서 일방적으로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면 그저 법과 규제를 새로 만들어서 좀 일 좀 하려는 국민들의 사기를 꺾어놓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능한 지도자라면 저의 소견입니다만 가능한 법을 줄이고 이 운용의 지혜를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정치를 해나가야 됩니다. 원칙을 지키되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방식의 세계관, 시국관을 갖고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죄악시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뚜렷합니다. 이게 근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베네수엘라에서 이 차베스가 2012년에 암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차베스는 죽기 전에 지금의 대통령인 마두로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그 당선을 국민들에게 선동을 해서 마침내 지금 대통령 마두로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두로는 더 극렬한 좌파 공산주의자로서 역시 쿠바 모델을 신봉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네수엘라의 장래가 지금 마두로 당선된 지 6년이 지난 지금 참으로 참담한 상황에서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없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겉모습 또는 연설 그리고 때때로 흘리는 눈물 같은 감성팔이 그럴듯한 자연스러운 호소력 이런 데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세계관이 무엇인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지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유지할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해주는 사례가 베네수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두로가 들어서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인권 상황이 지금 날로 악화되니까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으로 무력을 동원해서 베네수엘라의 치안을 회복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방안까지 검토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미얀마나 필리핀보다도 뒤떨어진 아주 빈한한 농업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20년, 30년 만에 세계 10위권대의 현대 산업국가로 부상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파멸을 향해서 국가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토록 빠른 속도로 또 효율적으로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한 그리고 발전한 이 나라가 어떻게 그토록 빨리 스스로 무너지려 하는가? 지금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그 근본 원인이 김대중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문제,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의 싹들이 그때 싹 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15 공동선언에서 북한을 민족 동반자로 규정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대상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동반자로 규정을 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 또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라는 국가 정통성을 부정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정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전교조가 합법화됐고 민노총 등 귀족노조의 활동이 확대됐습니다. 이어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만 잘 되면 다른 거 다 깽판 쳐도 괜찮다. 반미면 어떠냐. 북한 핵개발이 일리가 있다는 식의 반국가적인 선동을 일삼았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바로 노무현 정권을 계승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급진적인 정책을 무모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는 것처럼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돌다리도 두드리며 걷는다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물며 5천만 국민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도박하듯이 이렇게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가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 민족 자주라는 미명하에 이 친북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이 한미동맹에서는 제가 누차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말과는 달리 행동으로 이 동맹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면 물론이고 특히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민노총의 불법 폭력은 이제 국민들의 공포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까딱하다가 이게 월남골 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남북 간에 평화니 민족이니 통일이니 이걸 선동을 해서 예멘골 나는 거 아니냐 하는 두려움이 우리 사회에 지금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고 자영업이 문을 닫고 고용률이 수직 낙하하고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론을 내세워서 국민을 기만하고 귀족노조의 비면만 맞추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청와대에서는 부패 냄새가 진동하고 북한 비핵화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김정은을 도와서 일으켜줄까 하는 데만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우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칫하면 베네수엘라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렇다고 앉아서 우리가 죽을 수만도 없는 일이고 뭔가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해야겠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좌파 정권을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세상을 되찾기 위해서 함께 단결하고 함께 고민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